자, 중앙고 1,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실제로 이거를 복사하다 보니까 이 글 자체가, 지문 자체가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화면으로 비춰졌을 때는 굉장히 글씨가 작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아마 보기는 굉장히 편할 거야. 알겠지? 그 대신에 이제 조금 뭐랄까, 목소리와 화면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졸릴 수 있다는 거는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너희들이 봤던 시험이고, 실제로 너희들이 어떤 답을 찍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희들한테 개별적인 피드백이 다 갈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집중을 해가지고, 비록 지난 시험이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어떤 점을 배워서 피드백을 했는가가 다음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다음에 어떻게 내가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이제 첫 번째 먼저 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 모든 지문을 다 준비한 건 아니고, 일단 너희들이 한 명이라도 틀렸으면은 그 틀린 지문들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고 왜 그것들을 실수를 했는지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해. 자, 일단 첫 번째 1번 글의 요지를 이제 한 명이 틀렸는데, 나는 그 한 명이 누군지 몰라, 얘들아. 사실 선생님이 몇 번을 누가 틀렸는지를 알면은 사실 그 학생마다의 특징이 있을 거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적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너무 그 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서 이래서 이걸 틀렸겠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누가 틀렸는지는 보지 않고 왔어.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이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을 텐데 그 학생을 저격하거나 뭐 그 학생에 대해서 뭔가 비방하거나 그러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야. 이걸 틀린 사람은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그 학생이 누군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틀린 학생은 그냥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맞은 학생들 또한 이런 점이 시험 문제에 나왔더니 내 친구가 이런 것들을 틀렸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틀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 알겠지? 자, 일단 1번 글의 요지인데, 일단 요거는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뭐였냐면은, 일단 20년 21번 문제였어. 이게 조금 선생님이 의외였던 게 뭐냐면, 21번이라고 하면은 글의 요지잖아. 근데 글의 요지 문제가 글의 요지 문제로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글의 요지가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 유형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 지금 답 짓는 걸 보면은 당연히 영어 보기로 나왔지. 그치? 영어 보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조금 헷갈리는 걸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형 자체는 완전히 똑같이 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여기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지문 쪽 한번 보면은 이 글의 소재는 인터넷이었어, 맞지? 자, 인터넷이었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가 마케팅 부서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뭐 하게 해준다? 대항하게 해준다. 그것에 마케터에 대응하게 해준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요지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틀린 학생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한 명이 나왔는데 일단 이 학생이 지금 찍은 것을 보면은 지금 2번을 찍었단 말이야. 근데 2번을 찍은 걸 보면은 선생님이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알았어. 너희들도 지금 맞춘 학생들도 니네가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알겠지? 자, 내가 단어를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틀렸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해석에 굉장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 주어 동사가 벌어졌을 때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지. 이게 됐어? 그래서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마케팅에서 모든 정보의 노출들이 induces serious problems.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야. 사실 이 induce라는 단어를 몰랐을 텐데. 그치? 자,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유발하다라는 단어를 알았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마케팅의 모든 정보에 대한 노출이 그 마케팅의 정보에 노출을 시켰다는 게 이제 팝 오브 더 박스 아니야.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아니었지.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였어.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갔잖아. 실제로 여기서는 플러스였는데. 그치? 그래서 아마 해석을 못했던지 두 번째 단어를 몰랐던지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2번, 그러니까 단어를 몰랐을 경우에,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을 것 같아, 지금, induce라는 요 단어. 이 단어를 모르다 보니까, 2번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모르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냥 순접이라 생각하자. 알겠지? 그냥 순접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정보, 마케팅 정보의 노출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순접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단어를 몰랐을 경우에 어떻게 하자? 순접으로 가자.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이 하나 더 생각난 게 세 번째는 그냥 이 요지 자체를 몰랐었을 수 있지. 그치? 요지 자체를 아예 몰랐을 수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중앙고 1학년 5명 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요지를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좀 심각해. 알겠지? 나는 그래서 3번은 사실 배제하고 싶었는데 일단 어떤 문제인지 틀린 학생들은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정답은 3번이었어. 지금 보면은 마케팅 조직에서 오픈리스 열었다는 거지. 마케팅 조직의 어떤 개방. 그 개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도와줬다.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도록 도와줬다. 사실 이거 자체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야. 왜 좋은 문제가 아니냐면 사실은 그 여기서 팝 아웃 오브 더 박스라는 게 사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웹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이 웹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상품이나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no 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나온단 말이야. 포럼. 요게 이제 어떤 의사소통이지. 커뮤니케이트. 이게 자, 근데 학교 선생님은 지금 요것만을 잡으셨어. 그러니까 이 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좋은 문제는 아닌 거야. 왜? 하나만 가져갔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나머지 번호가 전부 다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니네들 시험을 봤었던 요 네 명은 잘 정답을 찍을 수 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 또 하나 생각난 건데 선생님이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도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아마 이 학생이 좀 뭐랄까, 첫 문제인데 첫 문제라서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도 싶어. 긴장을 하지 않았나. 이럴 때 해결책은 있잖아. 다른 게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넘어가. 별표 치고 넘어가. 알겠지?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은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주제를 주었었는지인데, 고객들의 문제를 푸는 그 방식으로서의 인터넷, 지금 S가 두 개 있네. 그 인터넷에 대한 그런 글이었어. 알겠지? 자, 일단,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너희들이 이 강의를 볼 때 시험지를 펴놓고
필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너희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선생님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들은 부분 필기한 거를 선생님한테 줘야 돼. 강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얘들아,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강의인데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선생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필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글의 요지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게. 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3번이야. 3번인데, 일단 19년도 32번, 32번이라는 것은 빈칸 문제였다는 거거든. 자, 빈칸 문제. 자, 빈칸 문제였는데 빈칸 문제가 글의 제목으로 왔던 그런 문제야. 이거는 사실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를 한데 모이게 해준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장벽을 세운다는 그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정답 부분 한번 볼까? double-edged sword. 이게 지금 뭐냐? 양날의 검이야. 양날의 검. 자,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해?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양날의 검이 정확히 맞지. 그치? 그래서 사실 4명은 잘 찍었지만 한 명이 조금 틀렸었어. 근데 그 한 명이 틀린 이유는 아마 요 단어를 몰랐었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단어를 정말 몰라서 틀렸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학생이 지금 4번을 찍었어. 4번을 찍었는데 이 4번을 보면은 많은 부족들 사이에 그 갈등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야. 지금 이게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여기에 어디에도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의 세계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4번을 찍었다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세계화가 글의 소재였잖아. 그치? 글의 소재였는데 글의 소재는 반드시 글의 제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글의 소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틀린 학생은 요거 꼭 좀 기억하도록 해. 알겠지? 자, 얘들아, 뭔가, 내가 틀린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전혀 창피할 게 없어. 다른 애들이 너가 누군지 몰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피드백 받는, 배울 점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하도록 해. 알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좀 너희들한테 미안해. 왜 미안하냐면, 사실 선생님이 주제를 이렇게 잡아줬었어야 됐어.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잡아줬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벗이 있지? 그렇지, 여기 벗. 이렇게 이 벗에 선생님이 좀 잘 안 보이려나? 이 벗에 사실 선생님이 좀 심취해가지고, 여기 안 보일 것 같아, 잘. 여기, 여기. 자, 벗에 좀 심취해가지고, 이게 너희들이, 선생님은 주제가 더 디엔드 알고, 사실 주제를 뭐라고 했었냐면, 그 세계화 시대의 어떤 장벽의 시대의 도래. 그래서 이 장벽에만 선생님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췄어.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다 잡아줬지. 그치? 이거는 선생님이 좀 실수였다고 생각해. 선생님도 좀 불완전하긴 한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전적으로 이제 생각은 하되, 그래도 의심은 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다음 번호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0년도 29번이야. 이거는 4번 글의 주제거든. 자, 29번은 이제 어휘 문제였잖아. 그 어휘 문제가 이제 주제 문제로 나온 거야.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니네들 카톡으로도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번복할 정도로 좀 많이
번복할 정도로 카톡에다가도 너희들한테 이거 꼭 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문제야.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후각이라는 게 다른 요인이 유전적 요소와 어떤 후천적인 생태적 요소. 선생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잡았어? 처음에는 유전적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잡았는데 두 번째 보면서 선생님이 후천적인 요소, 야 이거 가져가야 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에 있는 반응도표가 나오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제로 너무 나올 것 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 주제에 나왔다고. 왜냐면은 애들이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이 후천적인 요소를 빼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주제로 나올 것 같았었거든. 그런데 실제로 5명 중에 2명이 틀려왔어. 5분의 2가 틀려온 거지. 실제로 여기에서는 어떤 매력적인 오답에 2명이 걸려 넘어졌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association 하면은 연관성이잖아. 그 연관성인데 뭐와 뭐 사이의 연관성이냐면 동물의 생태. 그건 잘 잡았어. 이거는 후천적인 요인으로서 잘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선천적인 요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천적인 요인인 거 봤더니 후각을 통제하는 능력. 그러니까 후각을 통제하는 능력이 지금 얘를 선천적인 요소다? 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 지금 여기 한번 왼쪽 지문 한번 봐봐 얘들아. 너희들이 헷갈린 부분이 여기야 여기. 지금 후각을 통제하는 유전자거든. 이 후각을 통제하는 유전자는 선천적인 요인이야. 근데 후각을 통제하는 요인, 이 능력 있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선천적인 요인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음표야. 이해됐어?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이거를 선천성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 왜? 실제로 얘의 연관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각각의 종이 맞는 수학적인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주제야. 그런데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글이 아니었잖아. 그치? 자, 그리고서 5번을 한번 가볼게. 5번 가보면은 어떤 수학 감지에서의 차이를 이렇게 소재가 정확하게 딱 붙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소재가 불명확해. 소재가 굉장히 불명확하지. 그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항상 주제는 뭐라고 얘기했어? 주제는 소재 플러스 저자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보통 얘만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너희들이 틀리는 요인을 보면은 아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소재에 대한 파악이 덜 되기 때문에 이 소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번을 찍었단 말이야. 실제로 선생님이 잡은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소재는 뭐였어? 지금 여기 첫 문장, 지문 한번 봐봐. 여기 첫 문장에 후각을 감지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범주, 그러니까 후각적 능력의 차이를 선생님이 소재로 잡았고, 그 요인이 첫 번째는 선천적인 거, 두 번째는 후천적인 거. 이렇게 갔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소재가 정확하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 아마 글을 잡는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뒤에 후천적인 요소가 선천적인 요소가 정확히 나왔는지 보자. genetic 하면 이거 선천적인 요소지. environmental factor, environmental 환경적인이니까 얘는 후천적인 요소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생태 이꼴 동물이 자라온 환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ecology가 environmental로 바뀐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지. 이해됐어?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었지만 후반에는 선생님이 요게 아니라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까지 바꿔줬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끝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걸 굉장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꼼꼼하게 읽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말을 항상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0년 30번 한번 봅시다. 자, 20년 30번은 어휘 문제였어. 자, 어휘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굉장히 특이한 문제 나왔단 말이야. 문법과 어법상 틀린 것이래. 문법이면 문법 문제고, 그 다음에 문맥, 어휘면 어휘 문제인데,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어휘와 어법이 섞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가 신유형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신유형이 아니더라고. 지금 보니까, 지금 봐봐. 얘가 1번이었는데, 이 1번 어법 문제였어. 그리고 이 3번 있잖아? 이 3번도 어법 문제였어. 그 다음에 4번도 어법 문제였고, 5번도 어법 문제였어.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2번, 이게 문맥이었거든? 이게 어휘 문제였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생각에는 이 2번을 너무 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2번을 내고 정답으로 가자니 이거는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잖아. 왜냐면은 실제로 this is why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 건데 this is why는 뒤에 결과가고 this is because는 뒤에 원인이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어법 문제가 아니라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문맥의 문제란 말이었단 말이야. 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만약에 애들이 어법 문제라고 했을 때 애들이 2번으로 찍었다면 그 2번으로 찍었을 때 뭔가 좀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어렵게 내고 싶은데 근데 마땅하게 좀 어렵게 낼 건 없고 그래서 아마 이 y를 하면서 이 y가 포함되면서 이게 아마 문맥이란 단어를 넣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선생님은 분석이 되거든. 왜냐면 1번부터 5번까지, 2번을 제외한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어법 문제였으니까. 이게 됐어?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건 어법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왜 2번을 못 찍었을까? 2번을 왜 못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두 명, 지금 이 두 명이 틀렸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요거를 그냥 첫 번째는 어법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어법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요건 틀리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안 읽은 거지. 문제를 정확히 읽고 그거를 해석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is is because와 this is why 자체의 뜻을 몰랐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두 개의 뜻을 몰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뒤질나게 안 했단 얘기야. 알겠지? 공부를 졸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의 뜻을 몰라서 틀렸다면 진짜 반성하고 만약에 그냥 나는 어법 문제인 줄 알고 그냥 어법적으로만 접근했는데 그냥 뒷문장도 완전하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문제를 정확히 안 읽었다라고 판단이 들어. 알겠지? 자,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번과 5번을 찍었어. 4번은 왜 이거를 찍었으면 안 됐었냐면 사실 이거 선생님이 서술형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라 라고 했었던 문장이야. 근데 그 문장조차 쌩 깠던 거지.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이 학생, 그러니까 4번을 찍은 학생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부 부족이야.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을 특정 지어서 외우질 않고 간 거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공부 부족이긴 하지만 얘는 지금 얘 주어가 지금 넋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브가 있잖아. 오브가 있으면 주어가 롤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롤이라서 was인데 넋이라고 해서 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법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지금 오브가 들어있는 주어 동사가 요만큼밖에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답을 못 찍었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좀 굉장히 조금 문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문법을 공부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자, 선생님이 프린트 보면은, this is because 부분, this is why랑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9년 20번이야. 20번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 문제지. 자, 요지 문제인데 어휘 문제로 나왔던 그런 글이었어.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일단 요게 지금 요것도 약간 신유형 티켓.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익숙치 않은 지문이야. 왜 이게 익숙치 않은 지문이면은 보통 어휘 문제면 아까 같이 단어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만약에 스크램블이면 스크램블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는 어때? 한 구 자체가 지금 밑줄이 그어졌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 자체가 밑줄이 그어졌지. 이런 것도 이런 유형들이 나온단 말이야. 한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수능 유형이 아니라 한 문장 혹은 한 구, 이런 구나 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유형. 알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밑줄이 문장에 그어져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5번 봐봐. 이렇게 환질 추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2번에 한 명, 3번에 한 명,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작은 노력이 수달, 수년을 갖다가 지운다. 아니, 이거 있잖아. 2번하고 3번 있지. 요거 전혀 단어 하나 바뀌지 않았어. 전혀 단어 하나 안 바뀌었고, 변형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야? 그냥 공부 부족이지. 공부 부족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실수야, 이거는. 어떤 실수를 저질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실수냐면 실제로 5번을 보고 fall out of touch만 본 거야. fall out of touch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지문에서 봤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서는 이제 뭔가 여기 있는 것들 다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건데 이제 그때부터 니네들이 상상력, 이제 상상력이 발휘된다고. 읽어서 맞는데 이건 이래서 아닐 거야. 갑자기 상상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2번이나 3번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선생님이 어휘 문제 니네들한테 훈련시킬 때 낫을 항상 제거시키지. 실제로 문제 어떻게 나왔어? 여기 원래 낫이 있는데 얘를 없애가지고 나왔잖아. 얘를 없애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낫이 없으면 얘가 반대가 돼야 돼. fall out of touch가 아니라 keep up touch, connect touch,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fall out of touch라고 나왔다는 것은 낫이 제거됐으니까 5번.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환질 추론. 환질 추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질을 바꿔서 추론하는 그런 게 환질 추론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시킨다고. 이해됐어? 그럴 때 있잖아. 제발 이해하면서 풀기 시작해. 이해라는 것은 해석을 얘기하는 거야. 해석. 알겠지? 해석을 하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버릇을 들이면서 풀란 말이야. 그게 실제로 진짜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밑줄 문장 어휘 틀릴 만한 거 아니었다라는 거. 알겠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0년 37번이야. 37번은 순서 배열이야. 자, 순서 배열은 있잖아. 굉장히 흐름적으로 다룰 게 많기 때문에 기존 문제에서 순서 배열로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접속 부사도 순서 배열이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in fact, 기존 지문에서 in fact와 hands가 나왔어. 근데 지금 두 명이 1번을 찍었어. 지금 that is는 즉이잖아. 그 다음에 furthermore는 게다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사실상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과 that is는 전혀 관련이 없지. 그 다음에 게다가와 따라서는 전혀 관련이 없어. 맞아? 그러면 이 틀린 두 명의 친구는 뭐냐면 이 접속 부사를 실제로 몰랐던 거야. 실제로 몰랐던 거야. 어떤 접속 부사가 들어갈지 몰랐던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공부 부족이야. 공부를 안 한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냥 나왔으면 이거 바로 찍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해됐어? 그냥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즉흥적으로 문제를 푼 거란 말이야.
아니, 지금 그 긴박한 내신 시험을 보고 있는 와중에 문제를 갖다가 이런 쉬운 문제를 외우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려고 하다니 정말 미치고 한장을 노르시지. 내신을 이렇게 대비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마 외운 애들은 그냥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이 두 명의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1분 내에서 2분 정도 아마 썼을걸? 아마도. 바로 못 찍고 넘어갔을 거야. 막 앞에 문장 읽고 뒤에 문장 읽고 막 생각하느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접속 부사 선생님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 놨었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접속 부사들, 순서로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얘들아. 알겠지? 실제 답은 어떻게 나왔냐면, infact는 infact로 그대로 써줬고, hence가 따라서 인과잖아. consequently 따라서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hence와 consequently의 동의어로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됐습니까? 다음 거. 자, 19년 37번이야. 19년 37번도 역시나 순서 배열이야. 자, 순서 배열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흐름 문제로 굉장히 적절하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순서 배열이 문장 삽입으로 나왔지. 자, 이거는 실제로 이번에 한 명이 찍었어. 이번에 한 명을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시험지를 자세히 보니까 2번과 2번을 찍었나 3번을 찍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아마 2번을 찍었던 것 같긴 한데 뭐 2번 찍을지 3번 찍을지 막 헷갈렸던 그런 흔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헷갈렸던 거야. 그리고서는 2번을 찍었더라고. 자, 그런데 자, 지금 봐봐. 이 문제에서 아니 그 선생님이 항상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선생님은 항상 강조하셨던 게 지시사가 나오면 그 문장을 빼가지고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라는 건 얘들아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야. 지시 형용사. 자,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접속사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선생님 보통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 문장 봐봐. 지문 봐봐. 자, 요 문장 보면은 지금 이 지시사 접속사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 부분을 왜 뺐을까? 학교 선생님이. 왜 뺐냐면은 바로 search response 때문이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그 선생님의 노트를 보면은 실제로 선생님은 테스트를 이 부분을 냈어. 이 4번 부분을. 이 4번 부분을 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틀린 한 명 같은 경우는 4번의 이런 서치 부분만 이렇게 빠지는 요 문장만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요 서치 리스폰스가 있으려면은 무조건 스트레스 리스폰스라는 어떤 스트레스 반응 그러니까 그러한 반응이 나오려면 요 앞에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한 반응을 촉발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반응이 뭔지 나와야지. 근데 실제로 이 문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3번 부분 보면은 반응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 앞에 스트레스 리스폰스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이런 정도의 논리를 가지면은 실제로 이 서치 리스폰스를 가지고서 이 앞문장에 배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도 좀 반성을 했어. 사실 선생님도 니네들한테 테스트를 낼 때 막 서치가 있는 문장, 아니면 this 같은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가 있는 문장, however 이렇게 역접되는 문장들만 뽑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지시사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의 앞문장과 뒷문장, 그러니까 앞뒷 문장도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사실 워크북 보면은 막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연결된다.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연결된다.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연결된다. 이라면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계속 연결한 표시들이 있을 거야. 지금 19년 37번 보면은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의 앞과 뒤 이런 것들까지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틀린 한 명. 이 한 명은 반드시 순서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건 20년 39번이야.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두 명이 틀렸는데 일단 선생님은 사실 뭐 요약문 39번이면은 이거 문장 삽입 문제인데 문장 삽입 그 문장 삽입 문제가 지금 요약 문제로 나온 건데 사실 요약 문제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어려운 거 사실이야. 어려운 거 사실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요약 문제를 풀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지문은 사실 너희들이 너무 공부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해석을 진짜 기가 막히게 구문을 가지고서 정확한 해석을 해줘야만 답을 풀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자. 현대화된 농업이 뭐가 됐다? 전 세계 경제에서 이거의 부분이 됐다라는 거 아니야. 전 세계 경제에서 이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지금 A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자. 이슈는 문제야. 문제의 부분이 됐다? 아니야. 현대 농업에서 이 현대 농업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어? 세계 경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지? 뒷지문에 여기 보면 자, 세계 경제 완전히 통합돼서 완전히 상업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커머스가 상업적인 얘가 확실하지. 스테이터스, 지위, 컴페티션, 경쟁, 크리테리언 이 단어를 모르는 거야. 애들이 지금 그러면 5번에 한 명이고 3번에 한 명인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를 찍은 학생 같은 경우는 3번과 5번 이 둘 다의 단어를 몰랐을 것 같아. 이 단어를 갖다가 지금 모르니까 실제로 얘를 찍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지위인데 여기서 지위라는 거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criterion 하면 기준이야. 그 기준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너희들은 이 단어들을 몰랐다면은 실제로 뒤를 가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뒤를 가보니까 이게 실제로 요약문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 부분 자 led to 이것을 이끌었다 뭐 어떤 야생 지역의 B가 cropland 농작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그치? 농경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이제 수출을 위한 땅일 거겠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야생에서 농경지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길로의 변화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변화를 나타내는 거 similarity는 유사성이니까 얘 안 돼. classification은 분류니까 안 되고 approach 접근이니까 안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diversion과 conversion 이게 지금 바꿈, 변환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이 diversion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왜냐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전환하다, 전환되다라는 단어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diversion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것은 실제로 얘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convert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divert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둘 사이의 단어의 명사형, 이 명사형이 들어갔을 때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만 봤으면 사실 2번 아니면 5번이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은 3번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찍었는지 5번은 이해가 돼. 왜? 크리테리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커머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사실 좀 뭐랄까 5번을 찍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2번의 단어를 모른다는 거는 선생님은 조금 거기에서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은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커머스, 뭐 이커머스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사실 굉장히 단어 빈도수가 높은 단어란 말이야. 실제로 중학교 단어고. 근데 이거를 몰랐다는 것은 실제로 얘는 좀 단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좀 뭐랄까 단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사실 얘가 상업이라는 그 단어만 알았어도 2번일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고 diverted만 알아서 diversion으로 얘를 갖다가 품사를 갖다가 전환을 시키는데 유연성이 있는 학생이었다면 충분히 선생님 2번으로 찍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은 평소 단어 암기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한 지문인 거야. 이해됐지? 자, 오케이. 그래서 단어 실력 많이 길러야 돼. 됐습니까?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
자, 다음 거 봐보면 일단 논술형 1번, 2번인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1번은 다 맞췄어. 너무 훌륭하게 잘 맞췄는데 일단 38번의 문장 삽입인데 그 문장 삽입이 이제 서술형으로 빈칸으로 나온 거거든. 자, 그 빈칸의 2번이야. 그 빈칸의 2번이 여기 지금 지문을 봐봐 얘들아. A와 B, 이 A와 B 두 군데의 빈칸을 주고서 이제 거기에 보기를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보기에서 찾아서 쓰는 거였거든.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이 틀린 한 명의 학생이 뭐 때문에 틀렸냐면 디스파이트를 줬어. 디스파이트. 이 디스파이트를 줬다는 것은 실제로 뭐야? 안 해본 거지. 이거 공부 부족이지. 왜냐면은 선생님이 얼마나 도우나 올도우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하니. 도우, 올도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얘네들은 접속사고 그다음에 디스파이트나 그 다음에 인스파이트 오브는 전치사다.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 주어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전치사를 쓸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디스파이트를 썼다는 거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공부 부족이 뭐야? 부족이지. 공부 부족.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한 문제만 봐도 그 학생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뭔가 해석을 갖다가 구문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그냥 해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죄다 감이야. 알겠지? 논리적으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버릇이 안 들어있다고 판단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구문을 잡는 연습을 이 학생은 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다 잘 맞췄기 때문에 이 학생만 잘 구문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해. 자, 다음 한번 가볼게. 자, 다음 보면은 이제 논술형 3번인데, 자, 논술형 3번의 1번에서 이제 문장 배열 문제가 나온 거야. 자, 이렇게 이거는 문장 배열 문제인데, 자, 근데 선생님 예상을 전혀 완전히 빗나갔지. 자, 선생님이 왜 이거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요 부분 때문이야. 요 부분. 선생님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병렬이 1, 2, 3 이렇게 들어갔잖아. 지금 얘를 갖다가 문장 배열로 내게 된다면은 여기에 이 보기, 지금 이 보기에 T가 있어야 되고 워싱턴이 있어야 되고 워싱턴 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everyone else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얘는 병렬이잖아. 병렬 구조인데 이 명사의 순서는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뭐가 먼저 오든 그건 문장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잖아. 그치? 문장에 이 she를 먼저 쓰든 워싱턴을 먼저 쓰든 john을 먼저 쓰든 그치? john을 안 썼네. 존을 먼저 쓰든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긴 하나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everyone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3번, 4번이지. 자, 이 1번부터 4번까지를 everyone으로 다 한 싹을 잡아버렸어. 얘를 갖다가. 얘를 everyone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 표시한 여기 있지? 자, 여기 she부터 else까지. 지금 요 부분을 전부 다 everyone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봐봐 얘들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everyone 한 다음에 이 부분을 everyone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who built the bridge had worked so hard for 이렇게 썼어야 됐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지. 사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긴 좀 많이 힘들고 사실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일단 너희들이 쓴 오답 한번 봐볼게. 자, 지금 so hard who라고 썼단 말이야. 이렇게 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구문이 안 잡혀 있어. 구문이 아예 안 잡혀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보면은 the moment가 나왔단 말이야. 일단 우리가 특징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built도 동사란 말이야.
근데 had worked도 동사야. 근데 지금 동사가 그러면 두 개란 말이야. 근데 지금 who라고 접속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 뭔가 하나의 접속사가 있다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지문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when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 when이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 동사가 유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돼. 근데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영작한 거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지금 보면은 so hard who잖아. 이게 지금 who면은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사람을 꾸며야 되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를 꾸미고 있는 이런 문장을 영작했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구문 연습이 진짜 안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몰라서 막 썼거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학생도 봐봐. 이 학생도 보면은 이 앞에 단어가 지금 모먼트 아니야. 그치? 여기 지금 보면은 모먼트잖아. 자, 모먼트인데 그 모먼트를 수식하는 걸로 who를 썼어. 근데 말이 안 되지. 왜? 얘는 사람을 선행사로 받을 때만 쓰는 건데 지금 모먼트니까 학생 같은 경우도 구문이 약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영작할 정도로 구문이 아직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뒤를 보면은 for everyone 하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문장을 좀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얘를 쓰면서 굉장히 이상함을 느꼈어야 되거든. had worked나 built 이렇게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접속사는 여기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꾸미면서 이렇게 쓴 건가? 이렇게 썼다면은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나 열심히 다리를 만든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가면은 얘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돼. 말이 안 되지.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뭐가 왔을 때 어떤 것들이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어떤 것들은 명사가 와야 되고 이런 구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평소 너희들에게 해석 연습을 시킬 때 그 해석 연습을 갖다가 구문에 정확하게 입각해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구문적으로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니네들이 영작할 때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장들로 지금 영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해석을 구문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문에 맞게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자, 오케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다음 거 가보면 이제 41, 42번. 이라서 이 논술형 4번인데, 선생님이 논술형 4번은 요약문으로 나왔어, 지금. 요약문으로 나왔는데, 요약문 사실 객관식도 어렵지만 서술형도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나왔냐면, 보통 지금 요거는 사실 진짜 한 명밖에 안 틀렸거든? 근데 그 학생도 사실 imitate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imitative라고 썼단 말이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야? 영어 단어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거지. 어떤 전미어일 때 이런 션 같은 게 나오면 명사고 tive 같은 게 나오면 형용사고 이런 어떤 뭐 언스가 나오면 명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로 사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전미어를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여기 지문 봐봐 얘들아. 맨 밑에 지금 여기 있는 요 단어로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 없이 지금 요 요약문들 읽지도 않고 투가 있는데도 이 투부정사를 써야 되면 여기 지금 동사 원형 자리인데 형용사인 이미테이티브를 그냥 생각 없이 써버린 거지. 이거는 단어에 대한 지식이야. 그치? 단어에 대한 어떤 개념과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survive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너희들이 요렇게 썼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요 세 개 다 맞게 해주실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왜냐면 한 단어로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실제로 해석해보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피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룹 행동. 그러니까 그들을 피하도록 도와줬다라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요 세 명 다 맞지 않을까 싶어.
자, 됐지? 그 다음에 save, C는 save인데 지금 니네가 이 survive와 keep, 그러니까 survive와 keep을 썼다는 것은 지금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생존시키다. 좀 이상하지. 왜냐면 생존시키다는 자동사야.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해석도 이상하잖아. 그들을 생존시키다. 그들의 생명을 생존시키다. 좀 이상하지. 이런 식인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keep their lives.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쓴 것 같아. 뭔지 몰라가지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 이런 문제에 좀 약점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좀 생각을 이런 문제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봐. 내용의 핵심들을 일단 연결을 지어. 그래서 지문을 암기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1, 42번이야. 그러면 이거를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먼저 공부를 하고 눈을 감어. 눈을 감은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선생님 같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을 거냐면 실제로 이게 나와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눈을 감은 다음에 어떻게 해? 모방. 아, 이 글은 모방에 대한 얘기였어. 근데 그 모방을 하니까 동물들이 이제 생존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생존에 도움을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살 수 있게 됐더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한글로 쭉쭉 읊을 수 있도록 모든 지문들을 다 그렇게 공부하고 가야 돼. 어쨌든 요약문이라는 것은 전체 지문을 갖다가 요약해 놓은 거잖아. 짧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됐지? 그래서 논술형 4번 이렇게 넘어갈게. 자, 20년 22번이면은 얘는 글의 주제야. 글의 주제 문제가 이제 5번 마지막 대미의 장식을 한 건데 일단 빈칸 문제와 문장 배열이 나왔어.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이 지금 빈칸이 뚫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지금 문장 배열이었던 건데 일단 빈칸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inevitable이라는 것들을 inevitable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사를 써가지고 얘를 inevitable. 근데 얘는 왜 형용사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 여기 있는 관사 더가 있기 때문에 관사 뒤에서 형용사가 오게 되면은 복수의 의미로서 뭐뭐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 inevitable를 inevitable로 바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undesirable. 해석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사실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지? 그래서 undesirable인데 여기선 desirable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on만 붙이면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어법이지. 어법. 자, 그래서 어법으로서 너의 말과 기분을 망쳤다. 망친 거니까 루인드가 돼가지고 과거형 동사를 써서 루인드를 써줬어야 되는 그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이런 단어들은 선생님이 누차 강조를 했었던 그런 거야. 그래서 undesirable은 진짜 선생님의 어휘 문제로 나온다. inevitable 빈칸 나올 수도 있고 어휘 문제로 나온다라고 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루인은 예측을 못했어. 그런데 루인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지금 주어 동사가 지금 병렬이 돼 있잖아. 이 병렬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동사 자리에 뭔가 잠깐만 너의 기분이 지금 문장을 선생님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문장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늦고 그 다음에 오피스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달려가게 될 것인데 그랬을 때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네가 스누즈 버튼을 야 이거 되게 선생님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문장이 좀 헷갈린다. 자 지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지금
동사 부분 같대. 지금 동사 부분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found와 지금 ruined를 지금 병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if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삽입절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찌됐든 주어 동사 문제로서 나왔을 때 그거에 시제를 맞춰가지고 루인을 루인드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문장 배열 있잖아. 이 문장 배열에서는 선생님이 이것도 나오기를 예측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and 때문이야. 선생님 보통 and가 있으면은 사실 문장 배열을 잘 안 해. 문장 배열을 잘 안 되는데 왜냐면은 and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이거를 사실 잘 안 내거든.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 좀 특이한 것 같아. 좀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을 좀 내는 것 같아. 그래서 문장 배열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만약 훈련을 안 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 맞춘 애들은 정말 잘 맞춘 거고. 이해됐어? 자, 그리고 실제로 얘 한번 보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앞뒤를 거꾸로 놨는데, 그치?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 앞뒤를 거꾸로 놨는데, 이거 맞아, 이거. 알겠지? 지금 요 투부정사 부분과 요 투부정사 부분을 거꾸로 놓은 거잖아. 이거 거꾸로 놔도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놔서 정확히 썼으면 이거 맞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틀렸지. 그치? 투부정사가 병렬돼서 특기 이렇게 되면서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급하게 쓰지 않았나 싶어. 알겠지? 자, 그래서 좀 문장 배열이 예상치 못한 게 나와가지고 병렬이 나와가지고 우리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조금 병렬도 대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 거 마지막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일단 뭐 해야 된다? 모든 서술형이 빈칸 문제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중앙고 이퀄 거의 빈칸 서술형이다라고 해도 무방해.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때 하면 2학년 때 이제 너희들을 맡게 될 텐데 그때 진짜 그냥 너무 막 이것저것 훈련하지 말고 우리 빈칸 문제 진짜 열심히 하자. 알겠지? 빈칸을 선생님이 원래는 빈칸을 많이 뚫었다가 좀 줄였거든. 근데 진짜 빈칸이 어디서 나올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실제로 빈칸을 좀 많이 뚫어놓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빈칸 문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장 배열 문제는 사실 꼭 해석하면서 문장의 구조와 매칭하면서 해야 돼. 문장 배열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뭐랄까 어디에서 나올지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었거든. 근데 너희들이 평소에 해석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구문에 맞춰가지고 그 구문에 맞게 해석을 해왔던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 문장 배열 또한 맞출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해석을 구문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자, 어쨌든 선생님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법 개념만 있으면 웬만하면 문장 배열 연습을 시킬게. 알겠지? 자, 그렇게 알고 있겠고. 두 번째는 글의 주제는 주요 개념이 두 가지 나왔을 때 보통 나왔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화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해서 양날의 검이라고 나왔었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나왔었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생태화, 그러니까 후각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게 어떤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뭔가 글의 주제를 어렵게 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어느 하나를 가져가기 힘든 어떤 하나의 맥락을 가져가기 힘든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왔을 때 글의 주제를 많이 낸다라는 것을 선생님도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지문을 볼 때 어떤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되면 그 두 가지 개념을 다 싸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지문, 그럴 때는 주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요지 문제가 요지 문제로 나왔었다라는 거. 알겠지? 글의 유형이 바뀌지 않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휘 문제 환절출은 조심해. 알겠지? 자, 낫을 갖다가 제거하는 연습을 진짜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기계적으로 그냥 낫이 없음을 그냥 니네들이 기계적으로 훈련하면은 실제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별 접속부사 문장 설문. 진짜 공부량 부족이야.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건 공부를 안 한 거야. 제대로 안 한 거야. 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을 조금 알려줄게. 자, 일단 다음 주 12월 28일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6회. 6회를 갖다가 독해 파트만 풀어. 듣기는 없잖아. 그래서 독해 파트만 48분을 재고서 풀도록 해. 그러면 얘를 풀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재생 목록. 지금 여기에 각 이름에 따른 반과 반이 있지? 이 반의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그 모의고사 6회 해설 강의를 넣어 놓을 거야. 그러면 넣어 놓으면은 그거를 듣고 필기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돼. 그러니까 그냥 필기만 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8일날 고2 예비 고2 OT 할 거야. 그래서 이 OT를 하면은 일단 그 OT를 재생 목록에다가 업로드를 할 거거든. 그 업로드된 OT 영상을 좀 잘 보시고 너희들이 잘 숙제 같은 거나 이제 앞으로 1월 4일날 정규학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잘 알아두도록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중앙고 수업은 없어. 다른 반은 수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중앙고 수업은 없다라는 거 알아도. 자, 그 다음에 1월 4일 월요일은 정규학기가 시작돼.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OT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1월 4일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 온라인 수업을 해서 선생님도 상당히 괴롭고 힘들어. 사실 근데 이제 정규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진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겨울방학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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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정말 정말 중요해. 왜? 시간이 정말 많거든. 근데 시간이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게 되면은 너희들이 굉장히 나태해지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으로서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동기부여와 의지야.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만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영어에 기반을 쌓고 그 기반에 따라서 정말 모의고사, 3월에 보는 2학년 모의고사를 잘 풀 수 있을 정도가 만들어지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겨울방학 때 내공 잘 쌓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도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오케이? 안녕.